여러분, 혹시 새벽 23시에 눈이 번쩍 떠져 다시 잠을 청하려 애써본 경험 있으신가요? 머릿속은 걱정과 잡생각으로 가득 차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며 한숨만 내쉬던 그 순간, 사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잠을 못 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분은 가라앉고 낮 동안의 집중력은 흐트러지며 삶 전체의 활력이 무너져 내리죠. 불면증은 단순히 수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저는 83세 신경내과 전문의 정혜준입니다. 지난 45년간 약 2만 8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중 상당수가 잠을 잘 못 잔다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얻었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숙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60대, 70대에도 오히려 더 깊고 안정적인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병원 약이나 값비싼 장치 없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불면증 극복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 진료실을 찾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은자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생활하며 밤마다 뒤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요. 손주들이 놀자고 해도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웃어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세 가지 단순한 방법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햇볕 쬐기,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단 10초 만에 뇌와 몸을 이완시키는 수면 스위치 지압법. 놀랍게도 3주가 지나자 이은자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밤 10시면 눈이 스르륵 감겨요. 아침엔 손주들과 공원에 나가 함께 걸을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사례처럼 불면증은 포기해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불면증을 이기는 세 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낮 시간의 작은 습관이 밤의 잠을 어떻게 바꾸는지, 잠들기 전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자연요법, 단 10초 만에 졸음을 부르는 특별한 지압법, 이 세 가지 원리만 알아도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생활 습관 때문에 잠이 얕아지고 깨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멜라토닌 부족이에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밤에 내보내는 수면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들면 깊은 잠으로 못 들어가고 새벽마다 눈이 떠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은 멜라토닌이 젊었을 때 절반도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밤마다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어지겠죠. 두 번째는 근육량 부족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수면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건강할수록 뇌가 이제 자도 된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그 신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활동을 적게 하면 밤에 잠도 더 얕아집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손발이 늘 뜨겁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들은 열이 많아서 깊은 잠을 못 자고, 반대로 손발이 차고 늘 기운이 없는 분들은 기력이 부족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서양의학과 한의학 관점을 같이 보면서 환자분들 불면증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 분 사례를 말씀드릴까? 74세 최광수 어르신인데요. 은퇴하시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어요.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아무 일도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활을 보니까 하루에 걷는 시간이 10분도 안 되고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한 게 뭔지 아세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20분 걷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발끝 드는 운동, 이런 아주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근데요, 단 2주 만에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새벽에 안 깨고 푹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맑고 손주랑 놀아줄 힘도 생겼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불면증은 나이 탓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원인들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멜라토닌, 근육량, 체질 문제 이걸 이해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밤의 잠을 바꿉니다. 아침 햇빛, 가벼운 운동, 그리고 식습관까지 이게 잠을 좌우한다는 사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 열고 햇빛을 딱 받았는데 그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느낌. 사실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세로토닌은 낮 동안은 활력을 주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도 아침에 30분 햇빛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밤에 잠드는 시간이 25%나 빨라졌다고 보고했어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좋은 게 햇빛이에요. 아침에 커튼 열고 햇빛을 꼭 쬐세요. 실제로 제 환자 한 분, 68세 이정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다가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서 낮에도 피곤해서 손주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제가 제안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동네 공원을 20분만 걸으라는 거였죠. 처음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낮에 기운이 나고 밤 10시면 졸음이 와서 그냥 스르륵 자요. 햇빛과 산책이 그녀의 잠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햇빛만큼 중요한 게 바로 가벼운 운동이에요. 여러분, 근육을 조금만 움직여도 뇌가 더 많은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근육 활동이 늘어나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30%나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 걷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발끝 들기 같은 단순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70세 김상철 어르신 얘기를 해드릴게요.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시던 분인데 밤마다 뒤척이고 잠이 오질 않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하루 20분 걷기와 간단한 의자 운동을 권했죠. 처음엔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는데 2주 만에 얼굴이 활짝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 뒤척이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작은 운동이 그분의 수면과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제 식습관 얘기도 해볼까요? 여러분, 저녁에 뭘 드시느냐가 밤의 잠을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야 할 것 카페인 커피, 차, 초콜릿, 기름진 음식, 술. 카페인은 멜라토닌 생성을 6시간이나 늦추고 술은 얕은 잠만 들게 해서 새벽마다 깨게 만듭니다. 도움이 되는 것 오트밀, 따뜻한 우유, 바나나, 아몬드 등 푸른 생선. 이 음식들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75세 최영자 할머니의 사례가 있어요. 저녁마다 고기 반찬을 든든히 드셨는데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깨는 게 습관처럼 됐습니다. 제가 저녁을 바꿔보자고 권했죠. 고기 대신 오트밀 한 그릇, 따뜻한 우유 한 잔. 처음엔 이렇게 가벼우면 배고프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밤 9시면 눈이 저절로 감겨요. 새벽에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잡니다. 여러분 보셨죠? 낮의 습관이 밤의 잠을 결정합니다. 햇빛, 가벼운 운동, 그리고 저녁 식단.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숙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햇빛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내일 아침이라도 꼭 커튼을 열고 햇빛부터 쬐어보세요. 그게 숙면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밤에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계속 들여다보다가 오히려 더 잠이 안 와서 괴로우셨던 적 있으시죠? 사실 그게 불면증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블루라이트라는 파란빛이 우리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구나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그러니까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전만 화면을 줄여도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휴대폰, TV, 태블릿 다 내려놓으세요. 그 대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뭘 해야 하냐고요? 가장 좋은 건 두 가지예요.
책 읽기랑 잔잔한 음악 듣기. 종이책은 눈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뇌가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잔잔한 음악, 특히 클래식이나 빗소리,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실제로 영국 연구에서도 잔잔한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수면 단계가 15% 이상 늘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어요. 70세 김상철 어르신인데 매일 밤 TV를 켜놓고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뒤척이기 일쑤였죠. 제가 종이책이나 음악으로 바꿔보자고 권했더니 일주일 후에 웃으면서 오셨어요. 책 몇 장 읽다 보니까 눈이 저절로 감기더라고요. 이제 밤 십시면 그냥 스르륵 잠이 들어요. 이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밤 옛날 소설책을 읽다가 깊은 잠에 빠지십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 적기예요. 밤에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럴 땐 노트에 걱정 3가지, 내일 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럼 뇌가 이제 내려놔도 되겠다 하고 신호를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쓴 분들은 잠드는 시간이 20%나 빨라졌습니다. 실제로 73세 박미영 할머니가 이 방법을 쓰셨는데요. 밤마다 걱정 때문에 뒤척이던 분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적고 나니까 머리가 한결 가벼워져요. 걱정 없이 그냥 스르르 잠이 와요. 여러분, 지금 밤마다 휴대폰 붙잡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내려놓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걱정을 종이에 적고 덮어두세요. 이 작은 루틴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뇌는 편안해지고 잠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자, 이제 뇌를 차분히 만드는 준비까지 마쳤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 라벤더 향과 백색 소음 같은 자연 요법으로 숙면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창밖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스르륵 잠든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파도 소리 듣다가 마음이 차분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바로 자연의 힘입니다. 오늘은 약도 기구도 필요 없는 자연 요법으로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벤더 오일입니다. 그냥 좋은 향이 아니에요. 라벤더 향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영국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향을 맡은 사람들이 깊은 수면 단계가 2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베개나 이불에 라벤더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에 몇 방울만 넣어두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면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이 계세요. 71세 김영희 할머니인데 매일 밤 약을 드셔도 새벽 3시에 깨곤 하셨어요. 제가 라벤더 오일과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함께 써보시라고 권했는데 일주일 만에 오셔서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라벤더 향 맡으면서 차 한 모금 마시니까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구시면 저절로 눈이 감겨요. 그분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백색 소음이에요. 빗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뇌를 부드럽게 달래고 심장 박동수를 낮춰줍니다. 실제로 미국 연구에서 백색 소음을 들으며 잠든 사람들은 잠드는 시간이 15% 빨라지고 깊은 수면 시간도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67세 박미영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밤 TV를 켜놓고 잠을 청하셨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셨죠. 제가 빗소리나 파도 소리를 틀어보시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파도 소리에 맞춰 숨쉬다 보니까 금세 잠이 와요. 새벽에 깨지도 않고 아침이 상쾌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 TV 대신 라벤더 향을 맡거나 백색 소음을 한번 틀어보세요. 그 순간 뇌가 마치 이제 편안히 자도 된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작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따뜻한 허브차입니다. 카페인 없는 캐모마일이나 루이보스차 한 잔이면 효과가 배가 돼요.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긴장된 신경을 완화시켜서 더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불면증을 해결하려고 비싼 약이나 복잡한 기구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자연이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밤 라벤더 향 한 방울, 빗소리 한 곡,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편안한 숙면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 다 되셨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순간, 단 10초 만에 졸음이 쏟아지는 숙면 스위치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 못 들어서 뒤척이다가 이거 그냥 약 먹어야 하나?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요, 약도 필요 없고 도구도 필요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10초 만에 졸음이 몰려오는 숙면 스위치 비법이에요. 그 비법은 바로 풍지혈 지압과 깊은 호흡입니다. 풍지혈 들어보셨나요? 머리 뒤 목과 머리뼈가 만나는 움푹 들어간 지점이에요. 동양의학에서는 뇌와 신경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죠. 여기를 10초간 지그시 눌러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혈류가 개선돼요.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합니다. 제가 만난 73세 이영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불면증 때문에 매일 약에 의존하셨습니다. 박사님, 약 먹어도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이젠 약 없이 자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인데요. 제가 풍지혈 지압과 호흡법을 알려드렸죠. 처음엔 이 간단한 게 될까?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달라진 얼굴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눌렀는데 진짜 10초 만에 졸음이 몰려와요. 약 안 먹어도 8시간 푹 잡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편히 누우세요. 양손 엄지로 풍지혈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동시에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걸 34번 반복하면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폼롤러나 작은 마사지 공이 있으시면 목 뒤에 대고 굴려도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 이 비법의 좋은 점은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손과 호흡만 있으면 되니까요. 지금 누워 계신 분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눌러주고 숨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아마 이 영상을 다 보기도 전에 꾸벅꾸벅 졸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짧은 10초가 여러분의 밤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이 10초 숙면 스위치로 새벽까지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체질에 맞는 족욕법과 기저질환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물에 발 담가 본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온몸이 스르르 풀리면서 졸음이 몰려오는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족욕은 발끝부터 혈액순환을 돕고 몸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체질마다 족욕법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열이 많은 분들은 얼굴이 자주 붓고 손발이 늘 뜨겁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간 시원한 물, 대략 25도 정도에 10분 담그면 좋아요. 반대로 손발이 차고 기운 없는 분들은 한성 체질이죠. 이런 분들은 따뜻한 물 3840도 정도에 1015분 담그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확 도와주고 몸을 이완시켜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제가 만난 80세 최만수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은 한성 체질이라 늘 손발이 차고 밤마다 뒤척이느라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제가 소금 한 숟가락을 넣은 따뜻한 족욕을 권해드렸죠. 일주일 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발끝이 따뜻해지니까 잠이 그냥 저절로 와요. 새벽에 깨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 밝아진 얼굴을 보는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은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게 되면 오히려 수면이 방해되거든요. 또 족욕은 좋지만 너무 오래 하시면 오히려 피로해집니다. 1015분 딱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족욕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수면 자세예요.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심장과 혈액순환이 더 편안해지거든요. 실제 연구에서도 왼쪽으로 누워 자면 혈액순환이 10%나 개선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박정희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는데요. 족욕 후에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젠 화장실에 덜 가고 밤새 푹 자요. 아침이 개운해요. 여러분, 오늘 밤 한번 해보세요. 손발이 차신 분들은 따뜻한 물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시원한 물에 발 담그시고,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면 깊은 잠이 훨씬 가까워질 겁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효과는 정말 크다는 거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불면증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풀어드리고 마무리 조언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냐? 술 한 잔 마시면 잠 잘 오잖아. 낮잠은 무조건 불면증을 만든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여러분의 잠을 지켜줄 마지막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나이 들면 적게 자도 괜찮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65세 넘으면 45시간만 자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미국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도 최소 78시간은 필요하다고 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9세 최영숙 할머니도 이 나이에 잠이 뭐가 중요해 하셨다가 규칙적으로 7시간 수면을 지키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제 손주들이랑 하루 종일 놀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두 번째 오해, 술 한 잔이 잠을 돋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술은 잠을 빨리 오게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깊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자꾸 깨게 만들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도 술 마신 사람은 깊은 수면 단계가 30%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75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소주 한 잔으로 잠을 청했지만 새벽마다 깨곤 했습니다. 술을 끊고 대신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드시고 나서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제는 새벽에 안 깨고 7시간 푹 잡니다. 세 번째 오해, 낮잠은 무조건 불면증을 만든다는 겁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시간과 길이에 있습니다. 오후 3시 이전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뇌를 충전시켜서 밤에 잠이 더 잘 오게 도와줍니다. 78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낮잠을 아예 피하셨다가 오히려 밤에 더 못 주무셨는데요. 제가 오후 2시 20분 낮잠을 권했더니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박사님, 낮잠 후 머리가 맑아지고 밤에도 푹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혹시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심하다면 그건 단순 불면증이 아닙니다. 이럴 땐 꼭 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73세 박정수 할아버지도 콧골이 때문에 밤마다 깨셨는데 검사 후 치료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제는 밤마다 8시간 푹 자고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정리해 보면요. 나이 들어도 잠은 여전히 중요하다. 술 대신 따뜻한 차를 선택하라. 낮잠은 짧고 이른 시간에만 하라.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은 최고의 약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아마 내일 아침은 훨씬 상쾌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면증 해결 비법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햇빛 30분. 세로토닌을 깨우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깊은 잠을 불러옵니다. 둘째, 저녁 식습관. 카페인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오트밀 바나나 따뜻한 우유 같은 음식으로 몸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셋째, 가벼운 운동. 하루 2030분만 걸어도 수면 호르몬이 30% 늘어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넷째, 블루라이트 차단. 밤 8시 이후엔 휴대폰 대신 책이나 음악으로 뇌를 진정시켜 주세요. 다섯째, 자연요법. 라벤더 향, 빗소리 파도 소리 같은 백색 소음은 뇌를 부드럽게 달래줍니다. 여섯째, 10초 숙면 스위치. 풍지열 지압과 깊은 호흡, 약도 필요 없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일곱째, 족욕과 올바른 수면 자세. 체질에 맞는 족욕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왼쪽으로 누워 자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여덟째, 불면증 오해 깨기.
나이 들어도 잠은 중요하고 술은 오히려 방해하며 낮잠은 짧게 자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당장 집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싼 약, 특별한 장비 필요 없어요. 커튼을 열고 햇빛을 쐬고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휴대폰 내려놓고 숨을 깊게 쉬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결국은 삶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은 최고의 보약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저는 5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90세 넘으신 분들도 작은 변화로 새벽을 되찾는 걸 직접 봐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 풍지열 지압을 하든 내일 아침 커튼을 활짝 열든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면 아침도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풍지열 눌러봤더니 바로 졸음이 왔어요. 같은 이야기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지키는 황금 비법 알려드릴 테니 꼭 다시 찾아와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밤은 편안한 숙면으로 내일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응원하는 85세 현역 의사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